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판례 1번.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자, 이제 권리를 취득했대요. 자, 영업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종전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자,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바탕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자 끊어주시고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성 필요와 이런 것들을 다 비교 형량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굵은 글씨. 하자나 취소해야 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 즉 취소를 해야 될 필요성은 누가 증명해야 된다? 당연히 취소를 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지. 됐나요? 그걸 당하는 사람이 뭐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 아니죠. 오케이. 자, 물론 여기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는 얘가 억울하니까 소송 가겠죠. 그럴 때는 하자가 있다라는 걸 얘가 입증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요. 입증 책임은 항상 뭐다?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직권 취소는 뭐예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거죠? 왜 직권으로 취소하는데 상대방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취소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지. 아, 나 억울한데? 하면 억울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2번.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일 때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을 침해할 만한 정당할 만한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있어야 되고 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 있는 때에 하나여. 즉 여기서 3자는 뭡니까? 일반 국민. 당사자 말고.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해야 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성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자, 그거 괄호 묶습니다. 상대방이부터 괄호 딱 열고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괄호 닫으시고 이럴 경우에는 함부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오케이. 왜? 상대방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취소나 철회를 해버리면 이거는 위법이 됩니다. 공익보다 사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3번.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와 같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자, 적어보시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신청권을 준 건 아니에요. 자, 적어보시고 상대방이 신청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죠? 야, 이거 취소해야 돼. 오케이? 법적으로 만약에 얘가 취소권이 있다라면 그건 취소권이 있는 건데, 아니,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이게 뭐예요? 행정청, 국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배웠잖아. 경찰 개입 청구권. 경찰이란 말 대신에 행정이라 바꿔도 됩니다. 행정 개입 청구권. 야, 니네가 해줘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은 법적인 권리다. 반사적 이익이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평상시에. 해달란다고 우리 다 해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말이야 할 수 있겠지 얘가. 사실상. 이해됐나요? 즉 결론은 뭐냐면 아니 내가 말 안 해도 니네들이 알아서 취소할 수 있다며. 어차피 알아서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나도 좀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어디 까불고 있어. 이건 내가 알아서 해주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해주면 땡큐가 안 알아서 해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기적의 특강이라는 책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 있어요? 학생들은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꼭 만들어줘야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인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게 배운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물론 법에 규정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두 번째 줄.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은 특히나 뭐예요? 상대방도 아니고 뭐 제3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신청권은 법적인 신청권을 말합니다. 항상 법적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에
신청권이 없이 법적인 권리 없이 신청한 이해관계인의 복구, 준공, 통보 등의 취소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권리가 없는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에 신청한 놈이 권리도 없는 놈이 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다고? 그럼 또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거부하니까 거부한 걸 가지고 소송을 간 거예요. 이 거부 처분은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냥 얘가 하도 지랄하니까 야 그만해 라고 그냥 한 것뿐이야. 이거는 소송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때? 이해됐어요? 우리 라이브 보는 친구들 이해됐습니까? 확실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경찰 개입 청구권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법적인 권리가 아닌 거를 자꾸 신청했을 때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행위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실상 행위일 뿐이들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몇 번 했죠 지금? 4번 할 차례.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일종 보통 면허 딴 다음에 1년 지나가지고 다시 일종 대형 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릴 때 오토바이 타고 싶어가지고 원동기 면허를 땄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다가 또 군대 가고 뭐 어디 갔다 오니까 뭐 깜빵 갔다 오고 그러면 또 이제 저기 뭐야 또 뭐 딸 일이 있거든요. 특수 면허도 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막 지게차 운전 면허도 따고 예? 막 딸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면허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처음에 딸 때는 2종 오토매틱 따는데 아니야 나는 기어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1종 보통 면허 딸 수 있고 하여튼 뭐 이럴 수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빵 가면 있잖아요. 직업훈련 같은 거 막 시켜주고 막 해요. 국가 돈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오면 사회 적응한다고 또 그것도 또 돈 주고. 참 우리나라 그런 면에서도 좋은 나라야. 근데 그런 돈은 사실 쓸만하죠.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잖아. 근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안 필요한 새끼들이 실업급여를 졸라 타간다니까. 그러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잘 구별을 해야 돼. 이걸 잘하는 게 뭐예요? 정치를 잘하는 거죠. 예. 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에이,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사람이 가봅시다. 4번.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자 끊어주시고 항상 경우, 항상 상황 생각하라 했죠. 상황.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야. 당연히 별개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각각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취소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취소하는 이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는 어때요? 어떤 거든 음주는 돼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안 되죠. 꼭 특정 면허에 한해서 음주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음주는 1종이든 2종이든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하면 그러니까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사람에 관한 것일 때는 어차피 사람이 똑같다라면 어때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걸로 본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 개의 면허를 전부 다 함께 취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해서 걸렸어요. 면허 취소입니다. 근데 내가 일종 보통도 가지고 일종 대형도 가지고 있어. 그럼 일종 보통만 내 해필이면 승용차니까 대형은 뭐? 근데 여러분 대형도 어때요? 승용차 몰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만약에 보통만 취소한다고 합시다. 그럼 대형은 살아있어. 그러면 얘는 운전 계속 할 수 있어 없어요? 승용차 운전을 계속 할 수 있게 돼버리잖아. 일종 대형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살려야 돼. 같이 취소시켜야 돼요? 같이 취소시켜야지. 같이 취소시켜야지. 오케이? 항상 상식선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5번.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자, 이건 1년 10개월. 암기하겠습니다. 1년 10개월. 판사님의 판단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읽어는 볼게요. 결론은 1년 10개월이 지나서 면허를 취소했는데 어때요? 한참 만에 면허가 취소된 거죠? 그럼 상대방은 한 1년 동안 1년 10개월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어때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면허가 취소가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취소 안 하나 보다라고 믿을 수도 있어 없어요? 신뢰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지요. 오케이. 그런데 취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억울하다.
아니 1년 10개월이나 지나서 이걸 취소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 그랬다?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너 알고 있었잖아. 취소되는 게 마땅하지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일단 5번 판례하고 6번 판례를 비교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알아둡시다. 6번은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번 판례 세 번째 줄 보시면 굵은 글씨로 3년여가 지난.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면허 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억울하겠죠? 그랬더니 이거는 뭐다? 판사가 억울할 만하네. 행정청 니네 뭐 한 거야? 3년 동안. 이 공무원 이 새끼들 월급 쳐갖고 맨날 워라벨 지랄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 안 해? 결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결론만 알아두셔도 돼요. 자, 1년 10개월 지나서 취소 때린 거는 괜찮다. 오케이? 3년 지나서 때린 거는 안 된다. 이거 위법한 처분이다. 됐습니까? 자, 물론 한번 읽어볼게요. 판사님이 또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5번입니다. 5번 판례 읽어볼게요.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자, 끊어주시고 항상 상황.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 면허, 택시 면허겠지요. 오케이. 취소하였더라도 택시 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택시기사들은 이런 거 잘 알잖아요. 빠꼼이 아니면 빠꼼이. 오케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터이니. 오케이. 자, 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새끼야 택시기사하고 임마 이런 거 빠꼼이 아니야. 취소될 줄 알았어 몰랐어. 이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근데 한 1년 10개월 지날 동안 안 하니까 어때? 믿음이 생겼겠지요? 빠꼼이지만 이거 공무원들이 놀고 있나 보네. 계속 면허 유지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신뢰의 이익이라는 것도 이제 말이 딱 들어오지요? 지가 믿었던 사실. 오케이.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쭉에서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그 운송사업 면허 취소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국민은 누구를 어떤 국민을 말할까요? 전 국민일까요? 이 택시기사 말할까요? 그렇죠. 정답. 택시기사 말합니다. 택시기사도 국민은 국민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독해력이야. 좋았어요. 이거는 전 국민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택시기사가 국민으로서 즉 행정의 상대방으로서 뭡니까? 신뢰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어떤 신뢰? 면허 취소? 안 하겠네. 안 되겠네라는 신뢰가 생겼다고. 근데 그런 신뢰를 그런 걸 만약에 신뢰를 저버리고 1년 10개월 지나서 취소를 해버리면 어때요? 법적 안정성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죠. 근데 이거는 저버리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결론은 앞에도 또 이유를 잠깐 써줬죠. 얘가 일으킨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는 그런 거에 해당한대. 얘가 냈던 사고가.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유를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판사님이. 넌 새끼야. 거기다가 네가 낸 사고가 장난이 아닌 사고였어. 그런데 이런 신뢰를 주장해? 넌 새끼야 안 돼. 이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판례 봅시다. 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여기도 택시기사예요.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형사처벌 받았다.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벌은 다른 거 알고 있죠? 형사처벌은 벌금을 냈다거나, 오케이? 또는 뭐 깜빵을 살았다거나, 이겁니다. 징역 살았다거나. 근데 행정처분은 뭐예요? 면허 취소가 되거나 면허 정지되는,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사법부가 하면, 판사가 하면 형사처분. 오케이? 행정기관이 하면 행정처분. 자, 어쨌든 행정처분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면허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안심하고 계속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위반 행위가 있은 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후에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자, 끊어주시고. 됐나요? 호흡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었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자, 여기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은 누구의 이익입니까? 택시기사. 오케이? 빼앗는 것이 되어 갑자기 그 3년 지나서 이렇게 취소를 해버리면 그런 법적 안정성과, 그쵸?
믿고 이제 있었는데 이런 거를 해야 하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 행위가 운전면허 취소사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오케이?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공익상의 목적은 항상 적법성이라고 했죠? 그 면허 취소사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하는 게 적법해요? 안 적법해요? 적법한 거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자 그런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뭐예요? 사익 개인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불이익이 견줄 바 못 된다 할 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어떻게 판사님이 되게 길게 써놨죠? 우리 판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안 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때요? 이제 판사님들 쓰는 어떤 표현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해 안 답답해?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 자꾸 힘들어 하시는데 헌법 판례 읽을 때 이런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읽기 전에 결론을 먼저 알고 읽어보세요.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항상 헷갈리는 거거든. 팁. 항상 두 갈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물론 결론을 항상 저 끝에다 써놔. 근데 어때요? 주문이 있잖아. 주문. 위헌이다? 합헌이다. 그럼 위헌이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되는지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가든 어쨌든 누구한테 유리하게 되는지 결론을 먼저 알고 읽어보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요. 항상 판결은 또 이렇게 나가요.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고 제가 재판 받아봐서 하는데 결론하고요 앞에 이야기가 좀 안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사 재판이다. 이 사건은 말이야 뭐 어쩌고 되게 뭐 사회적으로 유해하고 뭐 어쩌고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좀 좋게 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항상 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잘 했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는 안 좋게 써놓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면 앞에 뭐예요?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이익과 견줄 바 못돼 공익상의 이유가 있지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근데 대부분 이제 미괄식으로 써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앞에 일단 결론을 먼저 잡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쉬워져. 오케이? 기지감 높이세요. 일단 뭐 유튜브 바꿀까 그냥 공부의 신 이런 걸로. 비록 내가 서울대는 못 갔지만 그렇죠. 가르치는 거는 뭐 서울대급이지. 좀 약한가? 하버드급으로 할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이거를 체득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를.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이씨. 조금 더 합시다. 자, 7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7번입니다, 여러분. 과세관청. 과세관청은 부가의 취소를, 자, 끊어주세요. 부가의 취소를 묶으세요. 부가의 취소. 부가의 취소가 뭡니까? 아까, 이거 나왔어. 이거. 세금 내라. 이게 부가죠, 부가? 과세 처분을 철회하는 것. 자,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부가의 취소를, 이게 부가의 취소잖아. 세금 내라라고 부과한 거를 취소한 거죠? 이거를 뭐 했다? 취소했다. 이거를 여기 있잖아. 이거. 어때요? 이제 딱 잡히죠? 부가의 취소를 취소했다. 요겁니다. 요 사례. 이런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원행정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끝. 읽어봅시다. 과세관청은 부가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가 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없다? 없고. 여기 있고 하면 틀립니다. 없고. 납세 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 대상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우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시 새로운 과세 처분을 때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됐나요?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 아, 이게 또 없다 그러니까 헷갈리. 새로운 처분을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판사님들은 항상 이래요.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할까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8번입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예, 당연하죠. 예. 그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러니까 취소는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철회는요, 물론 아까 또 이러면 또 헷갈려.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때는 기본적으로 장래효인데 상대가 잘못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소급효. 오케이? 그리고 판결도 마찬가지죠. 취소 판결이 났다. 이건 취소 사유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급효가 적용돼요. 이해됐습니까? 왜? 얘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취소 소송 자 보세요. 취소 소송 간 거는 뭐예요? 이게 억울합니다 해서 얘가 간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억울하다. 이게 억울하다 해서 갔어. 이거 취소해 주세요라고 갔어요. 그럼 취소 판결이 났어요. 그럼 어때요? 판결 난 당시부터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걸로 해야 돼요? 이 취소 처분 떨어졌을 때부터 잘못된 걸로 가야 됩니까? 떨어졌을 때부터 잘못된 걸 소급해서 적용해 줘야지. 지금 재판 나는 날짜하고 취소된 날짜가 다른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죠? 알고 있는 거죠? 예. 취소 판결 나면 취소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취소다. 원래 취소 처분 했을 때부터 취소되는 거다? 이게 소급효라고. 날짜가 지금 다르잖아. 됐죠? 자,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두 번째 줄.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장래행을 소멸시킨다. 뭐 이런 취소와 철회에 대한 원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항상 판결문은요. 판사님들이 항상 이런 걸 써줍니다. 왜? 내가 이런 거 알고 있어 라고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원칙은 이래. 여기에 기준을 잡아서 예외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네 번째 줄.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예? 판사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9번.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당시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이때는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 철회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취소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철회입니다. 철회. 오케이. 자, 그리고 10번.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자, 거기 가로를 딱 묶어주세요. 가분성이 있거나 특정될 수 있다면. 그럼 어때요? 그것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우리가 취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됐나요? 오케이. 우리 배웠죠? 진정 일부 취소, 부진정 일부 취소. 배웠죠? 오케이. 부진정 일부 취소는 뭡니까? 따로 떼어낼 수 있을 때, 따로 못 떼어낼 때? 따로 못 떼어낼 때 일단 전체를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따로 떼어낼 수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소송 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부관 중에서 뭐? 부담은 따로 떼낼 수 있다. 다른 거는 따로 떼낼 수 없다. 그래서 부담만 진정 일부 취소고 나머지는 뭐다? 부진정 일부 취소. 오케이? 자, 그래서 다만부터 읽어볼게요. 다만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의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 자, 거기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자, 여기 긴데요. 이거를 딱 가로를 묶어주세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무슨 처분일까요? 거부 처분. 말이 되게 길겠죠.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지금 무슨 처분 받은 거예요? 거부 처분을 받은 겁니다. 결론은 지금 거부 처분 받았다 이 소리를 엄청 길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독해가 됩니까 지금?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끊어주시고, 상황이 끝났죠? 이런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 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자, 뭔 말인지 또 이제 까먹었죠? 이해돼? 이해 안 돼? 딱 바로 안 들어오죠, 지금? 자, 쳐보세요. 알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게 있어요. 판사님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호흡하시고. 자, 그리고 생각하지 마요. 자,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자기가 막 생각. 하지 마. 미안한데, 니네 그 정도 머리가 안 돼요. 자, 들으세요. 괜히 하면 더 아파, 머리가. 자, 결론은 지금 행정청이 무슨 처분을 했다, 얘한테? 거부 처분했어요. 자, 여기 지금 거부 처분이 2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첫 번째 했던 거부 처분. 처음에 신청해가지고 거부 처분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또 계속 신청을 했나 봐. 또 계속 신청한 게 아니라 또 신청하면 모르는데 그거 아닌데, 그러면 이 거부 처분할 때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뭐 1의 이유로 거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까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거부 처분해요. 그 거부 처분 적법한 절차에 취소하지 않는. 자, 저보세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했어 이제.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거야 지금. 이걸로 행위가 일단 하나 끝났는데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은 계속 살아있는 거 안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죠. 아니, 거부 처분하고 지금 일단락이 됐다니까? 그러면 어때요? 일단 거부된 거야, 안 거부된 거예요? 거부가 됐어. 이미 거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행정청이 또 뭐 했다? 또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를 더 들어가지고 이유 추가. 거기 나와 있잖아. 이유 추가했다고.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사유를 추가하여라고 돼 있죠? 사유를 추가해가지고 이유 추가, 사유 추가, 글자 그대로 해드릴게요. 사유 추가. 자, 저 칠판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사유를 추가해서 뭐 했다? 또 거부 처분을 반복한 거예요. 여기 거부 처분 한 번, 여기 거부 처분 또 2번 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2번째 거부 처분은 뭐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도 없었는데 또 거부 처분한 거예요, 지금. 이 소리예요. 거기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자,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 동그라미. 이거예요, 포인트. 신청이 있었다, 신청이 없었다? 신청은 아까 한 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소송이 그러면 어떻게 난 거다? 왜 난 거다? 얘가 지금 소송 걸었겠죠.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 얘가 소송 걸었겠죠?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또 거부 처분이 날라온 거야. 근데 이 2번째 거부 처분은 내가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근데 얘가 뭘 가지고 소송을 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소송 간 거지, 지금.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신청도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니까 이건 뭐다? 의미가 없다, 이거는. 이거는 유령이야, 유령.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소송을 가려면 원래 거부 처분을 가지고 소송 갔었어야지. 지금 얘가 지금 살아있는 애는 뭐예요? 얘잖아. 이해됐습니까?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부 처분은 뭐다? 2번째 거부 처분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뭐다? 당연 무효다.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거부 처분이 몇 번 있었다? 2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거부 처분은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길게 써놓은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그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한 건데, 2번째 거부 처분은 뭐다? 신청이 없었는데도 또 거부 처분한 거야. 사유를 추가해가지고 행정청이 지가 알아서. 근데 이거는 당연 무효다. 신청도 없는데. 자, 이거죠. 야, 처음에 한번 사귀자 그랬더니 얘가 거절했어. 그럼 그걸로 끝이죠. 근데 갑자기 또 그 여자가 나 거부한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의미가 있다, 없다? 그럼 상대방에서 보기에 어때요? 지랄하고 있네. 너 처음에 거부한 거 알아. 나 이제 너한테 대시 안 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걔 오버하지 마. 나 신청도 안 했는데 지랄 계속 거부한 듯지.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집중 마무리합시다. 판례. 11번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끊어주시고,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다. 이 말도 알아요. 양립이 뭡니까? 양립? 같이 서 있다. 양립은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업 허가 처분하고 영업 허가를 철회한다는 처분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함께 못 있어요? 못 있죠. 허가해준다는 처분, 취소한다는 처분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취소한다는 처분이 있으면 앞에 허가 처분은 존재하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이거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묵시적으로 이거는 날아가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이 하나가 더 생겨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묵시적으로 종전의 처분은 뭐다? 저절로 취소가 된 거다, 이거예요. 묵시적으로 종전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종전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단 말은 말 안 하고도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 또 하나, 내가 연애로 이렇게 내가 얘랑 사귀는데 얘랑 사귀다가 갑자기 내가 딴 남자 사귀었어요. 딴 남자라면 또 여자가 나쁜 거 되나요? 또 예민하네. 남자가 딴 년을 만났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묵시적으로 기존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소리예요. 꼭 내가 야 너랑 헤어져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양립할 수 없죠. 사례가 괜찮지 않아요? 자, 오케이, 신박하잖아. 그러니까 묵시적으로도 이별을 통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취소할 수 있다. 됐고요. 자, 그리고 12번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수익적 행정처분, 영업 허가를 해준 거죠.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이런 신청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건 뭐예요? 결론은 상대방이 행정청을 속였다는 거예요. 속여서 뭘 받았다? 수익적 처분을 받은 거야. 그랬다라면 어때요? 이 녀석이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굳이 뭐 통보해주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이런 거 신뢰 이익 지켜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뭔 개소리야, 그렇죠? 이런 건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신뢰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아까 말 비교 형량에서 철회해야 되는데, 이거는 애초부터 뭡니까? 그 위법 사유가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교 형량 할 필요 없이 그냥 취소해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말하는 것이고, 철회 사유는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됐고, 판례. 자, 유기장은요, 놀이시설 말합니다. 예, 뭐 오락실 같은 거 유기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장의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는 처분으로, 허가를 받은 자, 이제 이런 게 도박 같은 것도 좀 도박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예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 반드시 또 신청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는 처분인데, 허가를 받은 자가 이제 영업허가를 받았어요. 영업을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영업을 폐업을 했대. 장사가 안 됐나 보지. 자, 그러면 영업을 폐업을 했다라면 당연히 그 영업 허가는 저절로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니까지 끊어주시고, 이와 같은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 취소 처분은, 근데 얘가 순서를 딱 잡아야 돼. 칠판 보시고, 유기장 영업 허가를 받았어. 자, 유기장이라는 건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영업 허가를 받았어. 이게 뭐예요? 1번.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뭐 했다? 영업장을 영업을 폐업한 거예요. 폐업을 했는데 그냥 자진 폐업한 거예요. 자진 폐업.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이제 2번이고요. 그랬더니 3번에 뭐가 있냐면 이제 행정청이 거기 허가 취소 처분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허가 취소 처분이 뭐예요? 어떤 허가? 이 허가. 이 허가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행정청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항상 결론부터. 자진 폐업하면요. 이미 이 자진 폐업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허가는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면 이 허가 취소 처분은 실효가 된 다음에 취소 처분한 거죠.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허가가 날아간 거다. 네가 폐업했기 때문에 허가가 날아간 거다? 폐업했으니까 허가가 날아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얘가 지금 또 항상 사건이 생겼으니까 소송이 벌어졌겠죠? 상대방이 뭘로 소송을 간 거예요? 이거. 그렇지.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허가 취소 처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고 소송 간 거야.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 그랬다? 개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 허가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야, 이거는 그럼 뭐예요? 이거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들어간 거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다?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거야. 그냥 이 사실을 그냥 확인 한번 해주는 것밖에 안 돼.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통지에 불과하다. 즉 이거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처분성이 없다. 요렇게 쫙 이제 나오셔야 돼요. 계속 읽어봅시다. 자, 아까 두 번째 줄.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 취소 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확인하고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다. 사실을. 그래서 유기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소를 명도하고 유기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매각했어. 이미 다 팔았어. 그 기계까지. 그럼 유기장을 폐업하였다면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이 새끼 지가 다 팔고 지가 다 정리해놓고 자진해서 뭘 또 다시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를 그렇죠. 취소 처분을 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없다. 끝났어 임마. 넌 이미 이런 걸 청구할 권리도 없어 임마. 이 소리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판례 들어가 봅시다. 기지개 한번 또 피고 갑시다. 기지개. 으짜. 관련 판례입니다. 아래 1번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여기서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를 또 오해하는 친구가 있는데, 무효 사유로 인정이 되면 무효를 전제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 앞에 생략된 말 여기 이를 판단하여 거기 안에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그 사이 이를 판단하여 다음에 이걸 딱 넣으세요. 무효 사유로 밝혀지면 요 말을 집어넣고 읽으세요. 무효 사유라는 게 밝혀지면 그러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끊어주시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즉, 꼭 행정소송 가서 무효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도 무효냐 아니냐는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소리예요. 지금 그 소리. 자, 그리고 2번. 국민이 조세 부과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 납부했어. 반환을 청구하는, 이 반환을 청구하는 동그라미 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거예요. 제가 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예. 적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민사소송이에요. 예, 제기한 경우 이제 끊어주시고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여기서 행정행위는 뭘 말합니까? 조세 부과 처분. 오케이? 조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자 끊어주시고, 그러면 취소 사유니까 공정력 때문에 유효하다고 통용되므로, 그쵸?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렇죠?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쳐보세요. 이 말을 거꾸로 해놨는데 판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해놔. 자, 쳐보시고 뭐예요? 이게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라면 아직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이게 유효하니까 세금 낸 거, 이게 유효하니까 세금 받은 것도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원인 없이 받은 거다, 원인 있이 받은 거다? 원인 있게 받은 거라고. 즉, 그래서 판사님은 근데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데 거꾸로 표현한 거 어떻게 표현했어요? 원인 없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인 없이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은 원인 있게 받았다 이 소리야 지금. 됐습니까? 우리 판결문이 항상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거든.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취소되지 않는 한 끊어주시고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그러니까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부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무효라는 거죠? 무효라고 하여 그로 인한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판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거꾸로 좀 말씀하신다. 여러분도 이해하셨죠? 111? 딱 이제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읽을 때마다 재밌어요. 아, 이분들 또 이렇게 표현하셨네 라고. 그게 좀 느낌이 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헌법도 판례가 되게 쉬워지는데. 그렇죠? 딱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헌법할 때 힘든 게 이거라고. 이거를 딱 선생님들이 짚어주면 진짜 좋은데 예,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 있게 받은 이득이다. 그러니까 부당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토해내지 않아도 되지요. 언제까지? 취소될 때까지는. 오케이.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연령 미달 결격자 갑이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에 응시했어요. 원래 얘는 안 되는데 형 이름으로 운전면허 응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거는 중대 명백한 하자 같아가지고 당연 무효 같지만 당연 무효는 아닙니다. 왜냐? 공무원 입장에서 얘가 나이를 쏘고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딱 보고 사진만 보고 이 사람 딱 알아요?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지. 얼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당연 무효는 아니래요. 예, 그냥 취소 사유다. 요겁니다. 결론은 예, 형의 이름으로 예.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 하여튼 그리고 당해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갑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똑같아. 아까 부당이득이랑. 취소가 안 됐으니까 일단은 이 면허증은 뭐다? 유효다. 그럼 유효인 면허증으로 운전했으니까 이거 무면허예요? 면허가 있는 거예요? 면허가 있는 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무면허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뭘로 된 거예요? 무면허로 간 거야 지금 무면허로. 그 무면허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얘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형법이라면. 이거는 운전면허는 공문서죠. 사문서? 공문서죠. 운전면허는 국가에 대한 거니까. 그럼 뭐 공문서 위조라든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하여튼 다른 걸로 처벌하겠지 무면허로는 일단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아, 왜 갑자기 헷갈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딴 생각했나봐요. 여자친구 생각했어요? 토요일 약속 있어요? 취소해. 합격하기 전까지 안 만난다고. 왜요? 했어. 이야기해봐. 아, 무슨 죄가 될까? 이게 무슨 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면허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죄가 될 것까지도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 그거는 우리가 결론 낼 게 아니야. 그건 검사랑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예. 자, 그 이상 나가는 거는 진짜 오바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어쨌든 됐고. 4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자 끊어주시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이 새끼가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뭘 개발을 했나 보지.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시정 명령 받았어. 근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네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의 시정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제가 성립한 이건 뭐예요? 당의 시정 명령이 자 시정해 라고 했는데 그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 소리입니다. 인정되는 한 이 말은 뭐예요? 위법하다라고 인정된다면 그러면 어때요? 그 위법한 시정명령에는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소리예요. 즉 이거는 불이행이다. 이거는 불이행이 아니다? 불이행이 아닌 거지요.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 안 했다고 제가 되는 건 아니죠. 따를 의무가 있어야 안 했을 때 불이행이 되는 것이지.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판례. 그래서 1번 통고 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 임의의 승복이라는 건 뭐예요? 강제다. 이거는 임의다? 임의라는 거예요. 승복이란 말은 동의. 예, 그걸 발효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이 아무런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발되고 형사재판 절차에 의해 통고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여기 관세법이라 나온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사건이 관세법에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 절차의 원리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통고 처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예요? 상대방을 위한 행위예요. 야, 너 즉심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끝내자. 간단하게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하는 특별히 봐주는 절차예요. 그거를 네가 싫다고? 그럼 할 수 없지. 이거예요, 그냥. 별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너를 위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뭘 이거 가지고 태클 걸어. 싫으면 간도 그냥 형벌 진행해. 이러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2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 제기하지 못한다. 항고소송은 형사소송이다.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입니다. 오케이. 항고소송 중에 뭐예요? 대표적인 게 취소소송. 됐습니까?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항고소송 이런 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빡 나와야 됩니다. 자, 3번.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처분 아닙니다. 그리고 4번. 행정소송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취소소송은 항고소송 중에 하나이고 행정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5번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경찰 공무원의 재량입니다. 무조건 20만 원 이하짜리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통고처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그럼 안 할 수도 있어요. 너 그냥 가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재량으로 간단하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입니다. 안 해줬다고 해서 저 이거 위반했는데 왜 통고처분 안 해주십니까? 빨리 통고처분 해주세요. 빨리 끝내게. 됐어 이 새끼야. 그냥 넌 즉심 가. 이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건 재량입니다. 안 해준다고 또 따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5번에 조세범 절차법 됐고요.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자, 요거 하나 별표하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얘가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자, 세금 내라라고 해서 세금 부가처분 했으면 조세. 우리가 시효가 뭡니까? 시효가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거나 대부분 소멸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세 부가 처분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처분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납세 의무가 있겠죠? 근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네.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불이행 중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내가 안 냈어요. 10년.
10년 내내 안 내고 있었어. 그랬더니 행정청도 그 10년 동안 내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네. 최초의 처분 때리고 이건 내라는 거죠. 이러고 나서 1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네. 그러더니 한 11년 됐더니 뭐예요? 야, 너 11년 전에 내가 세금 내라고 때렸는데 왜 안 내고 있는 거야? 빨리 내. 이러면 어때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간이 너무 긴 동안 어때요? 권리 행사를 지금 했다 안 했다? 여기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청이에요? 상대방이에요?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권리 가지고 있습니까? 세금을 받을 채권 가지고 있잖아요. 세금 받을 권리. 얘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리, 세금 받을 권리를 행사했다 안 했다? 너무 긴 장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너무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권리가 어떻게 된다? 계속 유지된다? 소멸된다? 소멸된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요 이제 그래서 소멸시효 이제 기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 그 전에 했던 게 뭐였냐면 임용권. 최초 임용할 때 얘는 부자격자였는데 부적격이 있는지 몰랐어. 채용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결격사유 있는 걸 알았어. 이거 임용을 계속 유지한다. 얘는 임용 취소해야 된다? 그 즉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행정청의 권한이죠. 그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무슨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요것도 맞아. 학생이 질문했던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그 권리는 계속 살아있는다?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판례에서. 즉 취소권이 시효의 소멸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소멸할 권리가 아니다. 막말로 몇십 년이 지나도 이거는 소멸해? 안 소멸해? 안 소멸해요. 공무원 이거 자르는 거는. 그 사건에서. 사실 공무원 자를 수 있는 이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몇 년이다라는 규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없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공무원은 워낙에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는 거는 시효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의미 자체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자 이제 소멸시효라는 거 이제 딱 개념 잡았어요. 근데 지금 얘가 장기간 뭐예요? 세금 내라라고는 이야기 안 했지만 뭐 11년 이건 그냥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중간에 의무 불이행하고 중간에 뭘 했다 지금? 통고 처분이 날아간 거예요. 중간에. 통고 처분 뭡니까? 이 세금과 관련 너 세금 왜 안 내? 안 내니까 뭐야? 너 임마 범칙금 내. 이 의무를 이행 안 한 거에 대한 또 벌을 때린 거죠. 나름대로. 어쨌든 통고 처분이 있다는 거는 자 처분성하고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뭐예요? 권리를 가진 행정청이 어때요? 이 새끼가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인지하고 있어 없어요? 인지하고 있죠.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는 액션이죠. 이런 액션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다. 한 거다? 한 거니까 어때요? 장기간이 아니고 요때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어때요? 소멸시효가 진행 중입니다. 너 소멸될 거야. 소멸될 거야.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된단 말은 점점점 갈수록 뭐다? 네 권리가 사라질 거야. 사라질 거야. 이겁니다. 졸라 설명 잘하네. 자, 너 권리가 소멸될 거야. 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소리예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보다 네 권리가 소멸될 거야. 소멸될 거야. 소멸될 거야. 사실 이 선을 넘어가면 아마 거의 소멸될 거였는데 요때 딱 얘가 뭐 한 거예요? 액션을 취한 거야. 그럼 어때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가 끊어진다? 끊어져요. 그러면 이제 액션을 취했죠? 액션을 취했으면 이때부터 또 이제 뭐예요? 너 이제 또 액션 안 취하면 소멸될 거야. 소멸될 거야. 소멸될 거야.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총 11년 동안 권한을 행사 안 한 거다. 만약에 이때가 만약에 5년째라면 한 5년 동안은 권리를 행사 안 했지만 요때 권리 행사했잖아요. 그럼 요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중단되는 게 행정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단이 한번 끊어줘야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겠죠? 그럼 뭐다?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되고 다시 시작.
또 중단되고 다시 시작. 야, 이 소멸시효 진행 확실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뭘 이해를 못하냐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게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자, 이 설명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처음 해봤. 자, 소멸된다, 소멸된다, 소멸된다. 어때요? 됐습니까? 액션 취하면 소멸된다, 중단된다, 중단된다. 통고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행정청이 어때요? 나 알고 있어. 너 이 새끼 안 내고 있는 거? 됐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송에서 뭐라고 주장한 거겠어요? 통고 처분은 뭐 처분성도 없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뭐 액션이라고 할 수 있냐? 중간에 이거 있었던 거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다 라고 주장한 거지. 그렇게 주장을 해야 뭡니까? 소멸시효가 엄청 길게 진행된 게 되니까 소멸해버리겠죠. 그러면 어때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잖아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좋아요? 중단 안 되고 쭉 가는 게 좋아요? 쭉 가는 게 좋죠. 그래야 소멸됐다라고 주장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행정청 입장에서는 어때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중단됐어. 우리가 한번 액션 취했잖아. 통고 처분했잖아. 우리 알고 있었어. 모르고 그냥 계속 있었는 게 아니야. 그 판사가 뭐라 그랬다? 통고 처분은 중단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한 거죠. 이거는 처분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행정청이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냐 없냐 이거를 지금 체크한 것 뿐이에요. 이해됐으면 111. 그래서 통고 처분이 있다면 공소시효 진행은 중단된다. 좋아요. 예. 그리고 아래 판례만 보겠습니다. 자, 경찰 질서벌의 부과. 1번. 자, 1번은요. 양벌 규정에 대한 판례인데요.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 뭐냐면 공무원이 잘못하면 해당 공무원도 벌을 받지만 그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뭡니까? 기관도 벌을 함께 받는다. 이게 이제 양벌 규정이에요. 회사로 치면 직원이 잘못하면 당연히 직원도 벌 받겠지만 어때요? 대표이사도 함께 벌 받는 거예요. 회사도 벌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청소차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를 낸 거예요. 뭘 했냐면 초과적재 짐을 너무 많이 실은 거야. 적정한 그 양을 실지 않고 이제 초과적재해서 어쨌든 위반한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었어요. 지방공무원인데 이제 청소차 운전 중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당하는 거지. 예, 오버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했다. 너 이렇게 많이 실으면 안 돼. 위험해.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위 공무원이 이제 수행하는 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도 뭡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예요. 결론은. 자, 읽어봅시다. 1번. 국가가 본래의 그의 사무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간 위임 사무. 이제 우리 기간 위임 사무라는 거 알죠? 원래는 청소도 국가가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지방자치단체 임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자,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해당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원래 받아요? 국가. 자, 그런데 봅시다. 다만 이제 다만부터 중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청소차 이거를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라고 본다라면 사실은 책임은 국가로 가겠지만 지방자치는 단순히 시키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로 보는데 이 청소는 국가의 임무로 안 받습니다. 기관 위임 사무로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로 받습니다. 고유의 업무로. 됐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이다. 일부가 아니다? 일부가 아니다.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이므로 이제 국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라면. 위임받은 업무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가 아니라 원래 니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니네가 책임져야죠. 오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끊어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 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국가가 책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국가가 벌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그 위반한 공무원은 당연히 벌 받겠죠. 근데 그거 말고 국가가 지금 벌 받아야 될 것이냐, 자치단체가 벌 받아야 될 것이냐, 그 이제 쟁점이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쟁점의 가장 원칙이 뭐였다? 항상 이 판결에는 원칙을 써줘요. 국가의 원래 임무인데 그 일부를 기관에게 위임을 해줬다라면 그거는 뭐예요? 국가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라면 이때는 국가랑은 상관이 없다. 그렇다라면 자치단체 니네가 책임져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론은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걸로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청소하는 거는 국가의 업무다. 지자체 업무다. 지자체 고유의 업무라고 본 겁니다. 자, 됐고 2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목적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 금지의 기본 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아까 했었던 거예요. 형벌하고 질서벌이 중복되는 거는 대법원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근데 헌재는 뭐다? 이중처벌이다. 헌법의 기본 정신,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배치된다. 라고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입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 그거 아까 곱할래요. 아까 191페이지 했던 거랑 내용이 같은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